당신은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숨을 쉬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밥을 먹었느냐는 뜻도 아닙니다. 깨어 있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머물러 있었느냐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잠시 망설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왜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한 번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조용히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선을 빌려 7개의 일상 속을 천천히 걸어볼 겁니다. 낯선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머물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다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자리.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저녁을 먹었고 드라마를 한 편 봤고 이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하루를 잘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이 헛헛함이 남는지. 그래서 또 핸드폰을 켭니다.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생각을 밀어냅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리고 어느새 자정이 넘어갑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아닌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평온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평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평온에서 도망칩니다. 마치 고요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멈춰 있는 것이 무서운 일인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이 풍경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느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취해 있는 것이라고. 처음 들으면 잔인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에 관한 하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면 곧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곧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다음 부족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행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에게 일주일은 2개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월요일이 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일에 밀립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겨우 버텼다 싶으면 또 다음 날입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얼굴이 비슷합니다. 금요일이 되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빛이 다 가시기 전에 토요일이 끝나갑니다. 그렇게 6일을 보내고 마침내 일요일이 옵니다. 기다리던 휴식입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은 남아 도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떠오르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괴롭고 주말에는 시간이 남아서 괴롭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풍경을 2개의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궁핍과 권태. 평일에는 궁핍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일요일에는 권태가 우리를 갉아먹는다. 인간은 이 두 채찍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쫓길 때는 괴롭고 멈추면 무너집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른 채찍이 등을 때려칩니다. 이건 어떤 직업의 문제도 어떤 시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이 두 채찍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었습니다. 당신을 때리는 건 회사도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견디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머릿속을 비워두면 불안하니까요. 조용한 시간이 두려우니까요. 오늘도 영상을 넘기고 요약본을 읽고 누군가의 말을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영상을 추천해주고 SNS를 열면 누군가의 생각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는 게 늘어납니다. 설명은 점점 그럴듯해집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인용을 던질 수 있게 되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뭔데? 그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머릿속에는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 정작 꺼낼 게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묻는 순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누구의 것도 아닌 떠다니는 부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순간 드러납니다. 지식은 쌓이지만 생각은 쌓이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늘어가는데 내 기준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수록 더 쉽게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다듬지 않은 지식은 머릿속을 채울수록 오히려 생각을 지운다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들어도 스스로 한 번도 곱씹지 않은 지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를 차지할 뿐 당신의 일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생각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생각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누군가의 것입니까? 빌려온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빌려온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선택의 책임도 모호해집니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넘긴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힘든 건 피하고 편한 쪽으로만 골랐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미뤘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가 있었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회사가 그랬으니까, 가족이 그랬으니까, 시간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늘 외부의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선택을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참은 것도, 미룬 것도, 포기한 것도 다 당신이 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손을 잡고 강제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지금이 됐습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고른 겁니다.
이건 자신을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선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는 편이 더 편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피해자에게는 변할 의무도 없으니까요. 그저 운이 나빴고 사람들이 잘못했고 시대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큽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변화도 없고 방향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떠밀려 갈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만든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려온 생각으로, 빌려온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 번도 쳐다본 적 없는 것들, 너무 당연해서 존재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것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서 걷고 먹고 일합니다. 당연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더 이상 못합니다. 병원에서 처음 듣는 진단명을 받고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 밤을 새우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전부 다른 차원의 일이 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건강도, 청춘도, 자유도.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적 구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잃은 뒤에 알아차린다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지금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가 간절히 되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귀찮게 일어난 그 침대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별 생각 없이 걸은 그 길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걷고 싶은 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평범하다고 느낀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은 건강과 청춘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당신이 보냈다고 믿었던 시간, 당신을 흔들었다고 믿었던 감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사람, 다시 오지 않을 그 여름, 가슴을 흔들었던 한마디. 그때는 너무 선명했는데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손을 뻗어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그 이미지는 점점 옅어집니다. 5년 전의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없고 10년 전 그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존재라는 것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본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 번 존재했던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확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가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잠시 스쳤을 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시간도, 자기 자신마저도 모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입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지금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의 1초도 이미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초도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중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보통 가장 조용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밤, 불을 끄고 누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넘기려는 순간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이 침대도, 이 집도, 이 도시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오늘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립니다.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이 무겁게 떠오릅니다. 화가 나서 쏘아붙였던 그 말, 못 본 척 지나친 그 사람, 나중에 하자고 미뤄둔 그 약속, 익숙하던 하루가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만약 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미루며 살았을 겁니다. 오늘 만나지 않아도, 오늘 말하지 않아도,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무한히 남아있으니까요. 미룸은 무한이라는 환상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미룸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멈춰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삶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죽음 앞에서 시작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끝을 의식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 가장 깨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두운 진실이라는 사실이,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두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한 번뿐인 순간의 무게를 정확히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린 인간의 풍경은 어쩌면 당신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쫓기고 주말에는 무너지고 남의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남 탓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당연한 것은 잃기 전까지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늘도 미루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풍경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을 주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보게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리킨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로 깨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음악도 틀지 말고 영상도 보지 말고 책도 펼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불편함이 어쩌면 진짜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때리는 채찍도 빌려온 생각도 미룬 선택도 잃어버린 당연함도 사라진 시간도 잊고 있던 끝도 모두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지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것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이 처음으로 살아보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